안녕하세요. 장갑컴퍼니 본부장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예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노출 중요하다, 유입을 위해서 사진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진 중요하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강남 맛집 보시면요, 여기에서 보이는 화면이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로 리뷰 사진이 연동돼서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건 리뷰 사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 사진이 있음과 동시에 리뷰 사진이랑 괴리감이 많이 일어나면 여기는 안 하니만 못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영수증 리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수증 리뷰에서 최상단 추천순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서 이 내용을 공유해 준단 말이죠. 첫 번째는 가게의 매장의 사진, 두 번째는 영수증 리뷰로 따온 이 멘트들, 그리고 이 알림받게 하면 8,000원 하이볼 무료 쿠폰처럼 이 쿠폰으로 후킹을 넣어줘야 된다고 꼭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진 찍어라, 노출해라 그런 내용들은 많지만 사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저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수막이랑 전단지 나눠준다고, 또는 상위 노출만 시킨다고 절대 매출이 오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구매에 대한 5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내 매장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이론은 알겠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총 5가지 업종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단가 매장, 카페 매장, 고깃집 매장, 술집 매장, 밥집 매장, 이렇게 5가지로 예시를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업체를 같이 분석하면서 어떤 포인트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겠구나, 우리 가게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캐치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요. 지금 실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집중하시고요. 만약에 1편을 안 보고 오셨다면 2편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1편 한번 보시고 2편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단가 매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의 온 곳 중에 하나인 매장인데요, 여기의 매장의 특징은 매출을 이미 8천만 원을 판매하고 있으셔서 대표님 지금 8천만 원이나 판매하고 계시는데 굳이 저희한테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매장 자체가 최상급의 한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객단가가 1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테이블은 8개지만 굉장히 높은 업사이드를 낼 수 있고 1억 정도를 판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떤 특강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플레이스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입이란 뭔가요? 유입은 곧 콘텐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죠. 가장 많이 저는 플레이스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요, 여기가 광교에 있는 매장이다 보니까 광교의 고깃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광교에 여기 고깃집 사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노출을 돈을 주고 시켰다고 쳤을 때 지금 이 매장에서 변경돼야 될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사진 항상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사진을 내가 찍어도 괜찮을 거야, 내가 음식 사진 찍으면 나름 나쁘지 않은데, 이쁜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디테일을 잡아야 될 포인트들이 각양각색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첫 번째 한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우 맛있게 생겼고 플레이팅 괜찮게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사실 메뉴를 보시면 굉장히 비싼 음식입니다. 비싼 고밸류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도 나는 거기를 가서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특상의 상품을 먹어야 된다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사진이 고기를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대표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 리뷰를 내려가 보니까 딱 두 번째 사진에서 대표님 리뷰랑 지금 올라간 사진이랑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게 더 괜찮으신가요? 어떤 걸 더 가보시겠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리뷰로도 사진이 이만큼 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유입을 시키는,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사진 쪽에는 핏기가 조금 없고 선도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올려둔 거죠. 저만큼의 선도를 많이 유지하고 강점을 많이 가져가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매장에 도착해서 먹기 전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할 때 유입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탈당하겠죠.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요, 너무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트레같이 배민의 사진과 비슷한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고단가의 메뉴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고단가의 니즈는 뭡니까? 프라이빗한 느낌, 또는 정말 좋은 식자재와 선도, 아니면 진짜 전문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특장점이 있는 사진의 포인트가 안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장님께 말씀드린 게 결국 리뷰에 있는 거 이 사진을 사실 쓰셔라, 그것만 해도 훨씬 나아지실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여기만 봐도 선도가 굉장히 괜찮죠.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게 1번.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내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성비 있고 서비스 있는 부분으로 많이 밀고 있는 매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여기 사인도 생각보다 많이 받으신 매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쇼케이스 부분에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 뭔가가 붙어 있습니다. 저거가 이제 고기 발주를 받았을 때 우리는 진짜 이런 걸 쓴다 라는 거를 덕지덕지 붙여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저런 부분을 나는 정말 이 고기에 진심이다, 난 이 고기의 신선도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붙여두셨을 텐데 사실 이 사진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면 저런 것들은 이제 이 플레이스 안에 담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2플러스 한우인 건 알겠어요. 예를 들면 새벽에 마장동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선별 과정을 거쳐서 봉수를 해오는 가장 특별한 한우다, 근데 가격이 이만큼 싸다 라는 거를 사실 정말 많이 알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란 말이죠. 항상 이제 이 모든 5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님들의 본질이 좋은 가게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소비자들한테 이끌어주고 퍼뜨리는 역할을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멘트에서 마장동 붙인다든지 아니면 선도가 좋은 새벽에 또는 30년 전통 경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문성을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진 바뀌었고 이제 잘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장어집인데요, 처음에 사장님이 여기에 어떤 부분을 올렸냐면 이런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이거를 사진을 돈 주고 찍으셨대요. 돈 주고 찍으셨다고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게 평범한 장어집이었으면 사실 그래도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단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가 메뉴가 생각보다 1인분 기준에서 6만원, 7만원 가까이 나가는 꽤나 비싼 매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단가 매장은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어야 될 거고요, 식재료도 최상이어야 될 거고요, 그걸 요리하는 셰프도 특이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를 바라고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저 사진은 사실 너무 인위적이고 장난 같은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걸 보고 돈을 과연 쓰고 싶을까요? 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인다이닝이나 비싼 곳 같은 경우는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인당 5만원, 7만원 하는 곳을 그냥 아무 곳이나 데려가고 싶을까요? 이 사진, 화면의 영상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이미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은 사진 때문에 이제 이 매장의 특강점을 못 살린 거죠. 오늘은 누구를 대접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게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사진이 있었으면 아무리 맛집이고 제 아무리 맛있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그 다음에 식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급진 분위기를 조금 더 자아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은연중에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리뷰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먹는지 알게 될 거니까, 고관여 제품 금액이 더 비싸다 보니까 많이 알아보게 될 거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 여기에 특별한 강점을 스토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어필될 수 있게 적어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진짜 식재료를 손질한다든지 직접 가서 어떤 식으로 가져온다든지 어떤 식의 조리가 된다든지 라는 부분을 넣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를 넘어가기 전에 쿠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조금 객단가가 높거나 프라이빗함을 더 많이 즐기는 매장이면 영수증 리뷰를 하고 싶은데 영수증 리뷰를 활성화시키는 게 손님들한테 민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맞습니다. 사실 프라이빗한 매장에서 영수증 리뷰를 활용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영수증을 쌓을 수도 없고 작업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리뷰는 작업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뢰도를 보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제대로 고객들이 한 땀 한 땀 적어줘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쿠폰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고 했을 때 객단가가 높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손이 덜 들고 회전이 덜 들고, 그러면 원래는 2,000원, 3,000원에 사이드 메뉴를 기획해가지고 쿠폰으로 영수증으로 걸어뒀다면 사실 객단가가 높은데 이런 이점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그 금액을 더 올리라고 말씀드립니다. 8,000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밥집에서 만약에 객단가가 2만원입니다. 2,000원, 3,000원의 사이드를 줬어요. 15%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 파인다이닝 또는 금액대가 좀 되는 곳들은 만약에 10만원이라고 쳤을 때 15%면 사실 15,000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원가나 다른 부분의 서비스나 다른 부분이 달라지겠죠. 10%만 잡아도 사실 만원이에요. 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아웃백 기억나시나요? 아웃백이 랍스터 꼬리 이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를 구매하면 랍스터 꼬리를 무료로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벤트가 폭발적으로 많이 상승하면서 아웃백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궤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생각해보면 제가 원가는 저렴하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밸류 상품을 걸라고 했잖아요. 랍스타 꼬리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더라도 9,000원에서 만원 정도 사이에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알아보면 8,000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한우집에서 랍스타 꼬리 이벤트, 랍스타 꼬리 버터구이 증정해드립니다 하면 특별하게 유도를 하지 않더라도 100단가의 이점을 통해서 손님들이 영수증 리뷰를 자연스럽게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영수증 리뷰가 필요하냐고요? 영수증 리뷰는 이제 소비자들이 맛집이구나, 여기 정말 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카페. 제가 계속 말을 하죠. 카페를 갈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소비자의 니즈로 가느냐 봤을 때 내부의 분위기, 경험을 좀 살리면서 그 경험을 느끼고 그 다음에 특별한 메뉴가 있으면 그걸 즐기면서 이제 방문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매장을 봤을 때 내부 인테리어가 괜찮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진을 걸어뒀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이 이 가게가 정말 괜찮은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흔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는 기준에서 이 사진은 맞냐? 절대 맞지 않고요. 요즘 세상은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나의 특강점을 알리고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여기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진만 올라가도 됩니다. 이런 사진이 올라가도 될 겁니다. 아, 이런 공간에서 즐길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이쁩니까? 사실 리뷰 찍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사장님들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내부의 익스테리어가 이렇게 이쁘면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특별한 메뉴가 없으니까 이제 내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담아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소규모 카페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형 카페들이랑 경쟁을 하는 높은 키워드, 일산 카페 같은 경우에서는 소형 카페는 이제 내부 같은 걸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디저트를 조금 더 많이 보강해서 그 부분을 내세워가면서 매장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거겠죠. 카페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인테리어가 좋다면 이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마케터가 될 수 있게 저거를 찍고 알릴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이벤트, 아메리카노 증정이라든지 디저트 증정으로 조금 더 풀어내서 자체적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저트 같은 경우는 조금 유행을 자주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흑백 요리사 하면서 이제 밤 티라미슈 등등 해가지고 이제 밤 티라미슈를 저희가 카페 사장님들한테 모두 다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들고 나서 아직까지도 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슈성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카페 같은 경우는 유행성이 타는 디저트나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벤트 형식으로 조금 따라해보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유입을 조금 더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은 고깃집입니다. 고깃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파트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지금 사진을 보면 살짝 퍽퍽하고 고기가 맛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한 사진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원래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부분을 고치고자 음식에 대한 사진을 찍게 된 거죠. 하지만 사실 이런 퍽퍽한 고기를 먹으러 가고 싶을까? 실제로는 퍽퍽하지 않더라도 이런 느낌이 나는 걸 먹고 싶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사장님들이 찍어주시는 것보다 리뷰에서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진이 조금 더 맛있게 찍힌 것 같다, 이 손님은 잘 찍은 것 같다 라는 사진을 일단 먼저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나아질 겁니다. 여기도 음식점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대한 특별한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고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될 거고요. 고깃집의 잘된 사례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기에 실질적으로 여기 사이드나 고기가 정말 맛있고 구워지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연출한 사진으로 아까 매장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녹여낼 수 있을 거고요. 갑자기 기출 변형이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깃집인데 인테리어도 좋으면요 둘 다 녹여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음식점인데 인테리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빼고 음식에 대한 부분만 넣으라고 많이 드려가지고 음식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사장님들 그거 아닙니다. 음식이랑 인테리어가 좋으면 같이 접목해서 하나하나 또는 2대1의 비율로 조금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쿠폰이나 새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갈피를 잡으셨죠. 강점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시고요. 원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부분을 많이 못 살린다. 왜냐면 음식이긴 하지만 조리 과정이 구워주고 신선도 있는 걸 가져오는 게 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브랜딩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식재료의 브랜딩, 사실 당일공수가 제일 맛있는 건 아니지만요, 만드는 방법에 대한 브랜딩, 24시간 끓임이라든지 72시간 숙성이라든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의 또는 셰프에 대한 원이 30년 경력
영역 또는 어디 오너 셰프 이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달아두시고요. 사실 쿠폰에 대한 부분은 고깃집이 가장 쉽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라고 사장님 된장찌개에 밥을 넣으면 된장 술밥이고요. 그 다음에 라면에 차돌을 넣으면 차돌 라면입니다. 근데 라면이 3,000원이면 먹을 수 있고 7,000원이면 절대 못 먹겠지만 차돌 라면이라면 7, 8,000원까지도 받아도 조금 비싸긴 한데 먹어볼 수 있긴 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겠죠. 된장찌개가 4,000원인데 된장찌개가 6,000원, 7,000원으로 올라가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된장 술밥이 돼서 여러가지 부분이 또 부합이 되면 7,000원, 8,000원? 그래도 먹어볼만 하지.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금액을 높여둡니다. 그러니까 차돌을 넣은 차돌 라면 6,000원, 7,000원과 된장 술밥 6,000원, 7,000원을 하루셔도 되지만 만약에 쿠폰으로 후킹하고 싶으면 그냥 인위적으로 9,000원, 만원에 그냥 올려버리세요. 그럼 아무도 안 사먹을 겁니다. 아무도 안 사먹는 대신에 이제 쿠폰으로 후킹을 걸어두는 거죠. 사장님 그거는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쿠폰 후킹용으로 사용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소비자가 이걸 받았을 때 만원짜리 상당, 13,000원짜리 상당의 제품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 진짜 서비스 장난 아니다 해야지 유도가 되고 만족감도 심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술집입니다. 자, 여기는 술집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술집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장님께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보셨을 때 이 술집을 갈까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술집이라고 쳤을 때 아까 그 사진이 있는 매장이 있다고 치면 매장이 상위 노출되어 있더라도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겠죠. 다른 곳이랑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녹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한 메뉴들이 조금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치만 지금 보셨을 때 가게 매장에 대한 강점을 전혀 살릴 수도 없거니와 이 가게 매장만의 고유의 특정 분위기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죠. 그러면 애초에 200만원, 300만원을 들이더라도 여기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10월 31일 임시 휴무, 10월 31일 충분히 지났죠. 제가 저기에서 말하는 포인트들은 이제 특강점이나 즐기러 오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벤트적인 부분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거죠. 대학교 상권에는요 알바들끼리 가위바위보도 하고요, 예를 들면 초시계를 딱 맞출 경우에 5만원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요, 정말 술을 먹어서 조금 기분이 좋아졌을 때 소비자들한테 콘텐츠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향마다 다를 거예요. 고급지고 분위기 있는 술집은 또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술집이 아니라 조금 대중화된 술집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을 느끼러 많이 가기 때문에 경험을 담은 이벤트나 특별한 액션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여기 술집에서는 강점을 녹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특별한 이벤트를 녹이는 것도 좋다. 그러면 이제 쿠폰 같은 경우도 여기 메뉴에 없는 특별한 히든 메뉴라든지 여기에서만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메뉴들, 영수증 리뷰에서만 이벤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구매는 할 수 없는 그런 메뉴들로 조금 더 쿠폰으로 이목을 끌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술집 같은 경우는 성향이 조금 많이 다르고 술에 취하면은 기분이 많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재치있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술집은 이제 경험에 대한 분위기 중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가게가 정말 잘했더라고요. 이제 또 조금 분위기가 좋은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갔을 때 내가 여기 갔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사진으로 정말 직관적으로 잘 녹여놨더라고요. 그러고 진짜 과장된 플레이팅이 아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깔아놨는데 너무 이쁘게 잘 깔아놨죠. 메뉴 자체도 조금 더 이쁘고 이렇게 갔을 때 사실 우와 내가 여기 갔을 때 진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잘 살려둔 매장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밥집 설명드릴게요. 제가 밥집을 이렇게 크게 적어둔 이유는요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요리를 잘해야 되고요, 건의성이 잘 안 먹히고요, 누구보다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 누구보다 경쟁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밥집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정말 과장적인 사진을 찍어놔도 건의성이 어느 정도 있어도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밥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라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정말 특이한 매장입니다. 9시 반부터 15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정도 정기적인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메뉴를 보시면 객단가도 11,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가 얼마 팔까요? 최근에 대표님께 매출을 여쭤봤는데 매출이 10월 기준에서 12테이블 있습니다. 1억 5천을 파셨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와, 아침에서 점심 장사까지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매출이 나왔습니까? 물론 맛도 있었겠죠. 당연히 맛있었고 건의성도 채웠습니다. 30년 전통.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특별한 플레이팅이죠. 여기서 보시면 형식이 달라봤자 또는 밥집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냐라고 했지만 이제 특산물을 녹여서 이렇게 짜장면이지만 조금 이색적이고 특별하죠. 여기 뭐지?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리뷰를 보면서도 여기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산물과 버니, 그 다음 맛, 그리고 정말 희귀한 플레이팅이 모두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밥집은 정말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밥집이 사실 마케팅이 가장 어렵지만 터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오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은 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밥집도 기억할 게 버니성을 부여하고 맛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아야 되는 본질적인 매장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팅, 정말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밥집보다 조금만 다르면 돼요. 술집 같은 경우는 너무 이쁜 게 많다 보니까 막 화려하게 이쁘게 많이 해두잖아요. 지금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도 이거를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5개의 업종을 통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유입의 전반적인 내용과 전환 한 20% 정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편처럼 2편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편부터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막혔던 부분들이 저는 딱 이 플레이팅, 특별한 플레이팅, 폭탄적인 메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라는 거랑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죠? 라든지 그런 멘트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또 아마 말문이 막히실 거예요. 다음 편에는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스 진단해드릴 테니 댓글 달아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포인트들을 다 알려주고 할 수 있겠다 알겠다 했지만 너무 바쁘고 힘들다 싶으면요 저희 장가도 지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물론 모든 업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개 중에 4업체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뭐 플레이스 진단이든 다른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3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 진행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